저는 어법 개념이 약한 건 아닌데 어법 문제를 계속 틀려요. 특히 그런 빈칸 나오는 문제를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개념이 부족하다기보단 개념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쾌도남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법 개념서를 공부하면 어법 개념서에는 이렇게 써 있죠. 대시 명사들을 이끌 때는 접속사로 쓰이고 대시 형용사들로 쓰일 때는 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어법 문제는 대세 밑줄을 딱 그어놓고 이 대는 명사로 쓰인 거니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즉 개념서의 설명의 구조대로 묻질 않는 거죠. 그럼 그 개념서의 그 설명의 내용을 문장 속에 녹여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과연 뭘 묻는지 알 수 없게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개념 자체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비교 대조해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그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쾌도남마 문법을 통해서 그 점에서 큰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That was eaten. 여기에 밑줄이 있었던 밑줄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that was eaten은 뭘 묻는 거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 거예요. 첫 번째, was eaten 수동태가 맞는가? 그럼 태 문제죠? 능동이 맞나 수동이 맞냐? 두 번째는 that이 관계대명사냐 접서냐? 이걸 묻는 것이고요. was eaten의 주어가 that이니까 that이 가리키는 선행사를 찾으라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that이 가리키는 선행사가 단수면 was eaten이고 that이 복수를 가리키면 were eaten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치 문제하고 주어동사 일치, 관계대명사의 성격과 태의 문제 세 개를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법 공부를 보통 학생들이 어법책 처음 사갖고 또 강의해봐서 앞부분 보다가 포기한 학생들 많아요. 그랬을 때 앞에 내가 부정사는 공부했으니까 부정사는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못 풉니다. 부정사만 내는 게 아니니까. 부정사를 다른 것과 연동해서 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전체 내용이 정리가 돼야 한 문제라도 풀 수 있다는 거. 요즘을 잊지 말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끝까지 근면성과 끈기가 요구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쾌도남마 강의에서 비교와 대조로 정의를 완성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 말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완성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비교 대조를 전혀 안 하고 강의하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비교 대조를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비교 대조를 통한 정의학습법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책들이 다 보통 강의들이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이러면서 that과 what을 일단 비교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그 시점에서는 알아듣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 3장 정도 또 뒤로 가면 관계대명사 장에 또 that이 나와요. 그러면 어법적으로 확실한 학생들은 그때와 그때를 또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 that은 또 뭐지? 이랬다가 또 한 3장 정도 뒤로 가면 또 so that 구문의 that이 또 나오고 뭐 surprise that 다음에 that이 또 나오고 뭐 이상한 that들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책들은 그래서 저는 해부학이라고 비판합니다. 낱낱이 해부만 되어 있지 합체를 시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고 that이 처음에 명사절 연결의 개념이 나왔으면 형용사절 연결의 개념이 나왔을 때 반드시 앞의 개념과 다시 비교하고 또 부사절 대신 나오면 다시 또 비교하고 whether if가 나왔으면 명사절일 때 차이는 어떻고 부사절일 때 차이는 어떻고 개별 케이스별로 항상 비교 대조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게 뒤에서 공부했던 거와 반드시 연결시키도록 강의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책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 자체가 한 번 배웠을 때 뒤에 되었던 개념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종차가 정확히 드러나야 앞의 개념이든 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말하자면 다른 강의가 해부학이라면 저는 해부했다가 다시 합체하는 합체 로봇 공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일화 중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아주 풀기 어려운 매듭이 있었다는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은 동방을 지배하게 된다. 동방의 정복자가 된다. 그런 어떤 설화가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알렉산더가 말이죠. 그 고르디우스 매듭에 딱 갔답니다. 풀려니까 당연히 안 풀렸겠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칼을 들어갖고 매듭을 콱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 그러면 풀기 어려운 난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아무쪼록 쾌도란마가 뭐겠습니까? 남마처럼 얽힌 것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복잡하고 난맥상이 되어 있는 어법 문제를 단칼에 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알렉산더와 같은 학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